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권무관입니다. 퀀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감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아, 제가 이해한 부분을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괜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해서 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폴로호가 달 탐사 미션을 수행 중입니다. 리퀴드 하이드로젠을 가득 채운 우주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사 팀원들은 로켓의 배출구에 센서를 고정시켜 배출구의 온도를 재고 싶지만 리퀴드 하이드로젠의 높은 온도 때문에 센서가 녹아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센서를 로켓 외부에 부착시키게 됩니다. 튜브 외형에 붙은 센서로는 튜브 안의 온도를 잴 수 없습니다. 과연 나사 팀원들은 어떻게 튜브 안의 온도를 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카만 필터가 나옵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 세 가지 미디엄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IMU, 즉 가속도와 XYZ 코디네이트로 방향을 인식하는 장치, 그리고 odometer, 상대적으로 몇 킬로 움직였다고 알려주는 장치, 그리고 GPS, 위도와 경도를 계산하여 절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 세 가지 미디엄을 이용하여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미디엄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IMU와 odometer는 상대적으로 빨리 업데이트가 되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GPS는 절대적인 위치를 알려주지만 자주 업데이트되지 않고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GPS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저처럼 터널 안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GPS가 안 되는데 과연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차의 움직임을 터널 안에서 예측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카먼 필터가 나옵니다. 터널 안에서는 GPS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GPS를 unknown variable이라고 뒀을 때 다른 두 개의 변수로 GPS의 절대적인 위치를 예측하는 방식을 카먼 필터라고 합니다. 다시 우주선의 예로 돌아가서 나사 팀원들은 튜브 밖의 온도와 튜브 안의 온도를 unknown variable로 두었습니다. 이미 밖의 온도를 알고 있지만 이 또한 unknown variable로 둠으로써 팀원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여 밖의 온도를 예측하고 그 값이 실제 값과 유사한지 비교하여 튜브 안의 온도를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카먼 필터라고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실제 밖의 온도와 예측해서 구한 밖의 온도 값을 비교하여 에러를 측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t와 t-의 값이 converge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길었는데요. 저번 주 박재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모델들은 observable variables를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면 스테이트 모델은 이 모델들을 바탕으로 측정 변수를 이용하여 숨겨진 변수를 찾아내는 모델입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는
non-linear과 linear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linear version만 이용을 한다고 저자께서 써놓으셨습니다. x가 숨겨진 변수의 시간 변화이고 a와 b는 시간에 의존하는 측정 변수라고 하는데요. ut는 zero mean, univariances, zero serial, 그리고 cross-correlated 한 Gaussian white noise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state transition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설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해진 lagged price로 moving average를 구하고 측정 변수임을 알고 있지만 저자는 정해진 leg price 또한 인위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보시는 식은 mean equation입니다. y는 n 벡터, c와 d는 시간에 의존하는 측정 변수이며 e는 h-dimensional Gaussian noise입니다. Gaussian noise의 속성은 전에 보여드렸던 state transition equation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moving average를 사용하는 것이지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특정 주에서 우리는 상승세라는 걸 예측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쓸 때 몇 가지 assumption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hidden states variable은 항상 존재합니다. 둘째, 주의 가격은 모두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한 주의 변화가 비교 대상과 uncorrelated 될 수 있으며 variance가 모두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이즈를 줄이려고 state와 measurement noise에 zero correlation constraint를 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변수들을 예측해야 되며 overfitting 될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state transition과 measurement equation이 픽스가 되면 필터 펑션을 이용하여 state와 observation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필터된 가격들을 만들며 현재 관찰하고 있는 가격과 오차범위는 0.1%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 뜻은 내일의 주식 가치가 오늘의 흐름과 비슷할 때 가정하에 이 모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테이블은 모델을 돌렸을 때 누적된 리턴을 보여주는 테스트 셋입니다. Kalman 필터를 이용하여 moving average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승 구간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칼만 필터로 트렌딩하는 주가의 슬로프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즉, 기울기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기울기를 이용하여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우주선의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장의 노이즈를 필터링하여 시그널을 프로세싱하고 히든 베리어블을 찾아내는 게 Kalman 필터링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in-sample 그래프이며 이것은 out-of-sample 그래프입니다. Kalman 필터를 Kalman 필터의 적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Kalman 필터를 이용하여 두 개의 관련주의 hedge ratio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식과 다른 점은 EWC를 measurement Y로 두고 브래켓 안에 있는 EWA1를 time variant matrix로 두며 hedge ratio offset을 우리가 찾는 hidden state X로 두었습니다. 왼쪽이 in-sample 그래프이며 오른쪽이 out-of-sample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오버피팅을 가장 조심해야 하며 히든 베리어블이 늘어날수록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스트래티지를 성공적으로 돌리려면은 신중하게 constraint를 정하고 unknown parameters를 필터링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마 그리고 VAR 모델에서는 렉을 뭐 1로 맞춘다든지 state spac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zero cross correlation으로 두고 가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물론 모델의 데이터가 많은 게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는 새로운 시장,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모두가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저자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스트래티지 중 하나입니다. 저자가 자주 쓰는 필터링 중 허드릭, 프레스콧, 웨이브렛 필터링 등이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모두 MATLAB 코드로 나와 있어서 다들 파이썬을 쓰시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위에 있는 링크는 칼만 필터링을 디스크립션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도 같이 첨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댓글들을 보면은 Wow, you did a great job과 같은 찬사 댓글들이 많은데 제가 돌리면은 런타임 에러가 나더라고요. 댓글을 다신 분들부터 이제 현재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공유 드렸습니다. 이상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아까 칼만 필터 해가지고 그래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인샘플에서는 잘 되는데 아웃 오브 샘플에서는 지금 거의 제대로 성능을 보여주진 못했다는 말인 거죠? 책에서는? 네, 맞습니다. 1샘플에서는 158%의 수익률을 기록하지만 아웃 샘플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인샘플을 이제 아까 예시를 들면 2011년까지 인샘플하고 그냥 그 모델을 롤링해서 학습하진 않고 그 모델 그대로 이제 향후 몇 년간 썼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제 롤링해서 계속 학습을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성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발표를 이제 준비해 주신 발표를 들으면서. 칼만 필터는 네. 기본적으로 선형의 가우시안을 가정하고 하는 거라서 롤링으로 해도 네. 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안 맞아요.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간에 추세 맞추다가 한번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 그때 손실이 크게 누적돼가지고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칼만 필터를 예전에 썼던 헤지펀드가 그거 믿고 하다가 한 방에 하루에 파산한 적이 있어서 좀 위험하고요. 칼만 필터를 쓰려면 되게 리스트릭션을 예외 조건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강하게. 참 주연님도 칼만 필터로 좀 작업 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랑 칼만 필터랑 다 써가지고 해봤는데요. 경향이 나오는데 예측력은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걸로 해서 수익이 충분히 날 만큼 그게 지속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좀 그거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거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드리는 노력 대비 얻는 게 좀 없다고 해야 될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하는데 칼만 피터 기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리니어이고 해서 실제로는 이게 레짐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아웃 오브 샘플 잘 맞는데 시장이 상승 국면, 하락 국면, 뭐 그냥 보합 국면 여러 가지 레짐이 있기 때문에 레짐이 변하면 아웃 오브 샘플 퍼포먼스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쓸 때는 스테이트 네. 스페이스 모델 쓸 때는 레짐 체인지 모델을 써요. 음. 레짐을 3개를 쓰든가 4개를 쓰든가 뭐 그건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쓸 때는 레짐을 반영을 해서 씁니다. 그래야 좀 좋아져요. 그러면 일단 레짐을 뭐 나눠가지고 레짐 안에서 칼만 필터를 뭐 만약 레짐이 3개라고 그러니까 치면은 3개를 다 이제 필터를 학습시켜 놓고 레짐에 맞춰가지고 어떤 필터를 쓸지 결정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필터는 이제 칼만 필터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스테이트 네네네. 스페이스 모델이 칼만 필터링 기법을 쓰는데 네네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쓸 때 이게 레짐을 반영해서 쓴다 이거죠. 음, 그 모델도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에도 나와 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무관님하고 또 부연 설명을 또 상세하게 해주신 주연님, 재진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첫 번째 세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